자, 오늘의 주인공들을 모시겠습니다. 김용진 감독, 그리고 한상진 배우, 정지욱 배우 모시겠습니다. 네, 앉아주세요. 네, 오늘 이제 일반 관객을 모시고 한 첫 번째 시사회인데요. 김용진 감독 소감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들이 이제 텀블벅을 통해서 내란의 시작 같이 보기 운동을 했죠. 거기에 정말 수많은 시민들이 여러 같은 성원에도 참석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이제 대부분은 텀블벅에 참여하신 시민들이 많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바쁘신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신 각계각층의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오늘 이 자리를 또 같이 이제 했습니다. 한 분 이제 소개드려야 마땅하지만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다 소개드릴 수 없고요. 저희들이 오늘 오실 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질의 끝나고 또 나가실 때, 그 선생님들의 뭐 소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이제 한 분들도 있고, 끝나면 또 한 분 한 분 멘트를 딸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이제 플랫폼에 올릴 겁니다. 그러면, 그날 누가 왔구나, 알게 되실 거예요. 그때 이제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 이제 이 영화를 만들면서, 별 기대를 안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솔직히. 근데 재밌다고 하시니까 너무 다행이고, 저도 이제 다 만들고 보니까 제 스스로가 엄청 재밌었어요. 내가 이제 이게 좀 재능이 있구나. 내가 저 기자를 처음에 잘못 선택했구나. 감독을 할 걸. 이런 생각이 드는 들었고. 어쨌든 많은 분들이 모시고 재밌어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뉴스타파 한상민입니다. 감독이 영화 찍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좀 피해자라서 저희가 수사를 받고 얼마 있다가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너무 먼저 화가 나가지고 한번 울었는데 그걸 한 번 울었는데 그걸 3개로 쪼개서 영화를 만드는 그건 울었는데 3개로 아니에요. 한 번밖에 안 울었고. 영화 장면을 보시면 분명히 2번입니다. 왜냐면 옷이 한번 달라져요. 제가 좀 감성이 예민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저는 좀 억울해서. 근데 저희가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영화 만들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영화가 나왔는데 그냥 저희 뉴스타파의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 언론의 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학제자가 언론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구나라는 걸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저의 눈물값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타파 공지욱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도 지금도 그렇고 머릿속에 권성동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제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가 권성동에게 폭행을 당하고 정말 모욕적인 얘기를 들었고 뉴스타파는 언론도 아니고 찌라시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했죠. 제가 어제 권성동에 대한 취재를 재개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여기 오기 직전에 권성동이 건진법사로부터 공천 청탁 공천 청탁을 받은 문자 메시지를 저희가 공개했습니다. 권성동에 대한 보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권성동이 저희 이명주 기자에게 손목을 잡아 끌면서 뉴스타파를 평한 것은 뉴스타파 저희만을 상대로 모욕을 준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국민의힘 공당의 대표가 언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라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근에 명태균 PC를 입수해서 본인에 대한 비위를 가리키는 증거들을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뉴스타파 홍여진 기자가 질문을 하겠다고 하니까 됐다고 하고 나가거든요. 그런 사람이 지금 대선에 도전하는 한국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일이 너무 바빠서 김용진 감독이 영화를 만드는 줄도 저랑 한강 기자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근데 시사형 파일을 제가 봤는데 저희 와이프도 함께 보고 딱 드는 생각이, 야, 김용진 선배가 실수를 크게 했구나. 이렇게 만들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불만했고요. 많은 분들이 좀 보시고 다음 정권에서 다음 대통령을 반드시 검찰 개혁을 해야 되고,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추미애 의원님하고 토론방송 같은 걸 한 적이 있는데, 개혁이 아니라 완전히 해체해서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개혁이라는 것은 너무 가망성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분해해서 없애버린 다음에 다시 만들어야 된다. 저희 영화를 보시고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김용진 감독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압수수색까지는 알겠는데 이어지는 제목이 내란의 시작입니다.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이 뉴스타파 압수수색과 내란을 연결시키는 게 조금 아전인수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기획 의도를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오늘 관객님들이 아전인수로 느끼신 분이 있습니까? 이때 오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걸 가지고 뭐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이제 처음 만드는 작년 한 10월달쯤 된 것 같고요. 그런데 훨씬 전부터 이제 재작년 9월이죠. 검찰이 압수수색 때문에 강제 수사를 해오고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이제 빠짐없이 기록을 다 했습니다. 영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 그 영상이 이제 그건데, 그런 영상 아카이브가 수없이 많이 이제 축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부터 한 공판 준비기일까지 포함해서 한 11차 공판까지 다 이제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아카이브로 존재를 했었는데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터지고,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 이거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 계엄 이후에 이제 구성안을 좀 새롭게 고쳤죠. 가지고 하나는 우리 이제 뉴스타파 비판 언론에 대한 침탈을 크게 한 축으로 하고, 또 다른 한 축은 내란 타임라인을 배치해가지고 재작년 9월달에 언론에 대한 침탈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헌법과 법률을 마구 이제 짓밟아도 된다는 그런 이제 전조가 그때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내란의 시작이라는 그런 부제를 붙이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하십니까? 아무도 이제 아전인수라고 생각 안 하시니까 그 정도 답변이면 충분하겠네요. 고맙습니다. 예. 한강진 기자께 여쭤볼게요. 좀 기사를 통해서 알려지긴 했는데 최근에 그 검찰이 이 영화의 상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의견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인가요? 그 내란이 벌어졌지만 저희가 받고 있는 재판, 윤석열 명예훼손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내란이 터지고 그 달 10일에도 재판이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최근에도 또 재판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이제 텀블벅에 올려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소개가 시작이 되니까 검찰이 의견서라고 이제 냈는데, 그 의견서를 읽고 여기 김용진 감독하고 저하고 이제 굉장히 많이 웃었는데, 내용은 그런 거예요. 윤석열하고 검찰은 별개다.
우리는 윤석열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내랑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과 우리 검찰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마치 윤석열과 검찰이 한 몸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우리 둘을 묶어가지고 뭔가 뭐 모종에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영화가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영화를 제작도 하지 못하고 상영도 하지 못하게 좀 막아달라고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윤석열과 검찰을 분리하고자 진짜 애를 쓴 장면이 이 글 속에서 26쪽 이 의견서 곳곳에 여러 번 등장을 하거든요. 23쪽. 네. 저는 이제 그걸 읽으면서 윤석열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검찰이. 이거 아니 얼마나 싫으면 뭐 예를 들면 뭐 윤석열이 한 일, 윤석열이 지금 기자들, 언론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가 없어요. 근데 그동안 저희가 이제 14번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재판받는 내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이 검찰이 벌이고 있는 이 수사가 얼마나 정당한지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떠들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이 검찰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얘기만 주구장창 써놓은 이 의견서를 보면서 대단하다 일단 생각이 좀 들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참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손절을 할 때는 빨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윤석열을 완전히 손절을 한 것 같구나. 윤석열이 정말 불쌍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랬습니다. 예. 우리 봉지욱 기자는 아까 영화에 보니까 천년이 오기 전에 이 정부를 흔들 만한 보도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때는 물론 당연히 개엄 전에 그런 예상을 한 거예요. 일단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예상하시게 된 이유는 뭡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 서울에서 우리 백은종 출신 대표님하고 이명수 기자가 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이명수 기자와 자주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2년 전에 저희 압수수색이 23년 9월에 들어왔는데 한 8월까지 이명수 기자랑 저희 동네 캠핑장에서 새벽까지 불 펴고 항상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정권이 오면 갈 수 있을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어떻게든 우리가 한번 이 정권의 시도를 보도해서 무너뜨려보자 라는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이명수 기자는 더 기업계 보도 같은 것들을 했죠. 근데 그 이후에 원래는 제가 이제 초중에 얘기 전에 그때 얘기했던 것은 사실은 김건희 동영상, 미공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동영상에 담긴 내용들을 추적해서 김건희가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정황들이 있어서 그걸 확인해서 보도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변경이 많이 됐잖아요. 명태균 게이트도 터지고 여러 가지 터졌는데 그 김건희 미공개 동영상은 이명수 기자와 함께 또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할 텐데 명태균 게이트 훨씬 사이즈가 컸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명태균 게이트 보도를 뉴스토마토가 시작을 했지만 판도라의 선들을 뉴스토마토가 열었거든요. 근데 검찰이 그 판도라의 선들을 봉인하려고 했습니다. 열어봤더니 너무 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저희가 이제 마침 올해 초에 저희가 검찰 수사기록 전부를 제가 입수해서 그 수만 쪽을 저희 기자들이 열심히 읽고 분석해서 검찰이 봉인하고 닫으려고 했던 그 상자의 맨 윗장을 윗부분을 뜯어버렸습니다. 절대 못 닫게. 그런 상태에서 사실 검찰은 이 수사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그러니까 윤석열은 부정선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정선거가 계엄의 원인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검찰 수사 기록을 보니까 이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이 나가면 윤석열 부부는 우리나라에서 살기가 힘들어요. 통치는 당연히 안 돼요. 자기들이 살고자 국민을 상대로 군대를 동원해서 언론의 입을 막고 국민들을 장악을 하려고 한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면 명태균 게이트는 저는 계속 얘기를 했어요. 검찰 수사기록 전부 다 봤기 때문에 명태균의 시간이 온다. 근데 공교롭 때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명태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전화가 와서 계속 한번 만나자고 그러는데 저는 명태균 통화만 했지 만나본 적은 없는데 저희가 4월 30일에 창원에서 또 시사회를 해요. 명태균 씨가 그날 올 겁니다. 네, 가족과 함께 올 건데 저한테 명태균 씨 고마운 것은 저희 아내가 명태균이 모든 지시를 다 폭로하면 저희 아내는 태균이 오빠라고 부른다고
라고 제가 어디 가서 방송을 했더니 명태균이 석방되면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아내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꼭 해달라. 너무 감동했다는 거예요. 방송도 왜 명태균 대표라고 하냐, 그냥 형님이라고 해라. 그래서 아니 이걸 다 폭로를 해 형님이지 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번 4월과 5월은 명태균의 시간이고 오늘 또 아침 명태균 진상조사단장이신 상교님이 오셨거든요. 저희가 보도해봐야 사실 저희가 스피커가 적은데 민주당에서 상당히 많이 그런 기자회견들을 하면서 저희 보도를 많이 알려주시고 해서 상당히 힘이 되고 4월과 5월은 반드시 명태균의 시간이 되는데 오늘 또 권성동 때문에 건진 법사의 시간이 약간 한 2주 정도 갈 것 같습니다. 건진 법사 다음 주에 후속 보도하는 게 많이 받습니다. 네. 아니, 자꾸 이제 소감을 말해달라고 하는데 단독 보도 예고를 자꾸 했어요. 좀 곤란하네요. 자, 김영진 감독께서는 이 영화에서 감독으로서 제일 마음에 드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여러분들 뭐다 보셨겠지만 제가 우리 이제 두 탁월한 배우를 데리고 영화를 만드는 특별히 연기 지도를 안 했어요. 알아서 울어야 될 때 울어주고 화내야 될 때 화를 내주고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제가 특별히 연기 지도를 안 했던 장면이 이상하게 많이 들더라.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영화를 만들겠다고 결심한 게 직접적 계기는 이제 뭐 불법 계엄 선포되는 순간을 보고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쭉 이제 기록한 부티지를 보니까 연기 지도를 안 했는데 막 울고 있고 국회에 가서 뭐냐 말대답을 얘기 저는 이제 티키타카로 표현했는데 잘 주고 가더라고. 이거를 넣으면 이거가 되겠다. 그리고 확신을 가졌죠. 이제 그 두 장면이 제일 인상 깊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영화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음악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신중현 선생님의 아름다운 강산 이 곡을 마지막에 삽입하셨는데 그 의도는 뭡니까? 예, 혹시 오늘 그 엔딩곡 전에 한번 들어보신 분? 예,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아시죠? 저 노래 말고 김정미 버전을 들어보신 분이 있어요? 한 분밖에 안 계시네?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저 노래를 출퇴근할 때 지하철에서 듣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건 이제 도입부 또는 이제 그 엔딩에 이 노래를 집어넣으면 어울리게 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그런데 또 마침 이제 최근에 뭐 폭삭 속았수다 그 드라마에 보면 이제 타이틀곡이 역시 신중현 선생님의 그 곡으로 그 김정미 선생님이 부르는 그 뭐 봄, 뭐 바람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쓰면 이 영화가 뭔가 좀 뭔가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영화 자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1973년인가 유신 독재 선포된 그 직후에 나온 영화고 그 가사 자체는 굉장히 밝고 희망적이죠. 근데 실제 이게 굉장히 반어법적인 뭐 그런 걸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 암울한 시대에 그래도 이제 이런 밝은 이제 가사로 활기차게 하는 그 자체가 너무 저한테는 슬프게 다가오고 그게 마치 이제 우리가 웃으면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또 이제 속은 또 그랬거든요. 그것들을 좀 잘 대변하는 뭐 그런 이제 노래라고 생각하고 뭐 감독 입장에서는 그렇게 넣었는데 얼마나 공감이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았죠? 네, 우리 신중현 선생님의 이제 아드님이죠. 그 신대철 선생님 여기 와 계십니다. 잠깐 인사하시죠. 서서. 먼저 나가셨어요. 나가셨어요? 진짜. 근데 아까 이제 오실 때 저희들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내일 유튜브에 업로드 할 겁니다.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한상진 배우님은 지금 뭐 저희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계속 나오지만 계속해서 지금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죠. 뭐 세 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타면됐지만 이 재판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아이러니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 재판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영화에도 있지만 뭐 사실은 이 사건이 2023년 9월 처음 시작됐을 때 저희는 일단 잘 됐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재판으로 이 사건으로 윤석열 정부 끝장을 봐야겠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고 끝장 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좀 있었고요. 이 내란이 터지는 바람에 좀 억울하게 됐는데 저희가 끝장을 못 내게 돼서 지금 뭐 저희가 지금 열몇 차례 이제 공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내란과 무관하게 지금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난 대선 때 끝끝내 밝혀지지 않고 덮였던 사건들, 뭐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라든가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 재판을 끝까지 잘 끌고 가면 그래서 지금 이 내란 혐의와 무관하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수십 년 검사 생활 동안 했었던 잘못 그리고 윤석열로 대표되는 정치검찰이 벌였었던 잘못을 세상에 까발리는데 아마 결정적인 사건이 될 거라는 기대를 지금 여전히 하고 있고요.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다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재판 열심히 진행 중이니까 내란 그리고 대선 때문에 다들 바쁘시겠지만 저희가 내놓는 관련 보도도 꼭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이걸로도 저는 뭐 대한민국 검찰은 끝장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 봉지욱 기자는 그 뭐 세 분이 같이 쓴 책이지만 이 압수수색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은 이제 영화와는 달리 서사도 서사지만 검찰이 이제 행사하고 있는 압수수색이라는 이 무한한 권력에 관한 책이거든요. 그 책에 대한 개정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네, 그 책이요. 그 책도 저는 출간한 줄 몰랐습니다. 저랑 한 사람 지난해 수석 주연에서 연휴가 끝날 때까지 책을 써내라고 김영준 감독이 말을 해가지고 저랑 한상진 기자는 한 2, 3일 정도 밤새가지고 그냥 거의 날림으로 사실은 좀 썼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친절하지 못했고 조금 딱딱하고 어렵고 재미가 좀 덜했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압수수색 대응 매뉴얼 이런 것들을 좀 뭐 하긴 했지만 아까 저한테 이명수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야 지우가 개정판은 있잖아. 내가 니네 책 3장 있다가 덮었거든. 야 개정판은 좀 더 읽게 해줘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친절하지 않은 보도, 친절하지 않은 책은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번에 개정판 친절하게 하고요. 그 상황 이후에 업데이트된 특히 내란 사건과 저희 뭐 명태게이트 보도의 그 내막 알려지지 않은 비화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하고 오늘 또 제가 이명수 얘기를 들으니까 압수수색 대응 매뉴얼이 사실 중요합니다. 다 안 읽으셔도 되고요. 압수수색 남의 일 같죠. 갑자기 들어옵니다. 갑자기 들어오고 왜냐면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내 친구가 잘못하고 내 가족이 잘못하고 우리 회사로도 올 수 있고 그 동료와 내가 통화했다는 것 때문에 통신조회를 당하고 내가 압수수색까지 받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늘 이 자리에 민주당 수석 전문 당직자로서 김우철 전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 와 계신데 저희 사건에 연루되셔가지고 저희보다 훨씬 더 혹독하게 검찰 수사를 받으셨습니다. 10차례 넘게 조사를 받고 수십 차례 포렌식에 끌려가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였죠. 뉴스타파 보도 그리고 공지르기 했던 JTBC의 보도와 이재명에 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김우철 위원을 거의 사실상 사법살인을 한 거죠.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으셨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재명 대표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저희 보도와 저희가 보도한 것은 윤석열의 잘못을 보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개정판 다음 주에 나오는데 조금 더 친절하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해놓고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 잘 내서 많은 분들이 또 특히 압수수색 대응 매뉴얼 대폭 추가하겠습니다. 웬만한 변호사 있잖아요. 김현장이나 태평양 쓸 돈 우리 없잖아요. 그 책 잘 보시면 됩니다. 예, 뭐 더 길게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또 밤늦은 시간이고 하니까
세 분한테 마지막 소감 한마디 듣고 자리 마치겠는데 조금 그 영화 흥행에 도움이 되는 발언들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용진 감독부터 마지막 마무리 발언. 네. 많이 보러 와달라는 주시입니다. 예. 질문 받을까요? 아, 예. 제가 사전에 제 얘기를 잘 못 들어가지고 그러면 관객 질문을 받아볼까요?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그 세 분뿐만이 아니겠지만, 특히 또 가족분들까지 같이 수색을 받으시면서 그 집까지, 본인 개인 주택까지 수색을 받으시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타격을 입으셨을 텐데, 사실 좀, 약간 좀 이게 지금 그렇게 꿋꿋하게 계시지만, 약간 좀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쌓이고 나중에 후유증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정신적 피해 보상도 추후에 받으셔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뭐 간단히 각자 이야기를 하죠. 저는 뭐 별로 정신적 피해를 안 받아가지고요. 하여튼 재밌었고 그래서 특별히 보상을 받아야 되는 생각은 이제 안 들었는데, 다만 검찰의 불법 수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검찰이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이죠, 그 국가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인당 3억씩. 죄송합니다. 3억 아니었어? 그때? 1인당 2억씩 해가지고 6억을 채무를 했는데, 이제 받게 되겠죠? 받으면 내가 다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이 사건이 이제 계기가 됐던 그 대선 3일전 3월 6일 보도, 이제 제가 했던 그 보도인데, 그 보도와 관련돼서 윤석열 커피라는 거짓말을 한 정치인 세 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치인과 관료 세 분에 대해서 저희가 며칠 전에 민형사 고소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에 대선 나오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그리고 박정우 전 국민의힘 의원 세 명을 저희가 민형사 고소를 시작을 했는데, 저것도 저는 끝을 좀 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조금 전에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피해 보상을 전 뉴스타파에서 받아야 되는데, 유일하게 압수수색을 당할 때 집이 촬영이 된 게 저라, 이게 여기 계시는 두 분은 그냥 멋있게만 보이는데, 저는 뭐 이렇게 수사가 나고 검사 앞에서 팔 벌리고 막 몸 더듬고 이런 모습을, 저는 절대 영화에 쓰면 안 된다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저의 명예를 덩그리 무시하고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뉴스타파 상대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마무리하면, 그 저희가 지금 당하고 있고 받고 있는 이 재판, 이걸로 끝 아닐 것 같고요. 저희가 제기하는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저는 이 사건이 말씀드렸듯이 검찰개혁의 시작점, 그리고 끝나는 점, 언론개혁이 시작되고 끝나는 점으로 반드시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압수수색 당한 날, 사실 이제 큰딸 초등학교 6학년 집 제가 학교를 데려다 주려고 나가는데 아파트 복도에 숨어 있다가 딱 나타나더라고요. 애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 수사가 이 신문줄을 보면서 약간의 또 애 앞에서 한 10여 분의 실랑이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아내는, 오늘 아내가 저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까 보니까 저희 딸 둘 사진 잠깐 나오죠. 그걸 몰랐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사전에 말하면 쓰지 말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근데 저는 그 큰딸을 좀 많이 걱정했는데, 그 큰딸이 나중에 한 2달 후인가 2-3달 후인가 저한테, 제가 또 그냥 학교를 데려다 주는데, 뭐 하여튼 아빠가 뭐 고초를 겪는 것, 뭐 그런 건 저도 자기도 어느 정도 알지만 어찌됐든 아빠가 이길 거고, 그러니까 힘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저희 아내는 그때 출근 준비하고 뭐 화장하고 이러고 있는데 여성 수사관이 안방에 가서 그 과정을 감시합니다. 혹시나 남편의 증거를 인멸할까 봐.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게. 예, 그런 것들을 겪었고 말은 안 하지만 지금 모르시면 그런 것들이 아마 내재돼서 있을 겁니다만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제가 JTBC에서 만약에 이 일을 당했다면 온전히 제가 혼자 감당을 했어야 될 일인데 마침 정말 제가 또 뉴스타파로 왔는데 같이 수사를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러려고 여기 왔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윤석열, 김건희 덕분에 영화도 찍고 책도 냈습니다. 굉장히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맙기도 하고요. 그런 것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그 윤석열 때문에 대함장일에 이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제가 집을 캐리어를 챙겨서 나가려고 하는데 계좌에 있는 돈을 다 이체를 하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했더니 아니 당신 잡혀가면 계엄군한테 잡혀가면 돈까지 다 뺏기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듣고 보니까 약간 일리가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근데 너무 급한 마음에 그냥 나왔는데 하여간 이번에 파면 안 됐어도 아마 계좌 이체를 또 하라고 하더라고요. 파면이 돼서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은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또 와서 직접 위로를 해 주시니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원래 질문 한 분 더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저희 대관 시간이 이게 정해져 있는 거라서 더 질문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분 영화 재미있으셨으면 입소문을 좀 많이 내주십시오. 왜냐면 이게 저희가 지금 극장 관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봐주셔야 상영관이 점점 늘어나고 특히 그렇기 위해서는 첫 주 흥행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이제 부탁을 드리고요. 기념 사진을 좀 촬영하고 할까요? 예. 네, 예. 저희 감독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 말씀 듣고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이야기 나눠보니까 금방 가네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너무 아쉬운 것 같고요. 저희들 아까 뭐 엔딩 크레딧에 보면 뭐 제작은 뭐 어디고 뭐 감독은 누구고 그렇게 형식적인 글이 써져 있지만 실제 이 영화의 제작자들은 앞에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 수만 명의 뉴타파 배우님들이고 또 텀블벅 같이 보기 참여해주신 또 시민들이고 그 진정한 제작자다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그 시민보 앵커 이야기했지만 이 관 잡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이제 만든 다큐 영화가 족돌 불신문 이야기라는 건데 그때는 레이저 3사가 아무 데도 그걸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이제 비운의 명작이라는 그런 이야기에서 이제 이번 이 영화도 비운의 명작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네. 행운의 명작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잠시 나가지 마시고요. 네, 자리 잠깐만 지켜주십시오. 사진을 찍을 거고요. 사진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파이팅 한번 할게요. 뉴스타 파이팅! 파이팅! 압수수색 100만 파이팅!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이것으로 영화 또 3바퀴 참 좋은 날씨입니다. 그죠?